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지금 Vlay에서 제가 하늘을 얻는 방법에 여러 가지 강좌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실린더로 넣으셨는데요. 이거는 지금 밝기는 아주 적절하게 잘 들어가셨는데 하늘의 이미지가 아주 어색하죠. 지금 지평선이 보이지 않는 하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는 경우에는 이 하늘 자체에 원근감이 많이 표현된 하늘을 넣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지금 평면 느낌의 하늘을 이렇게 지평선, 호리젠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넣으면 두 개가 상당히 이지감이 들고 여기가 완전히 무슨 펜트하우스 느낌이 되게 막 큰 옥상 느낌이 납니다. 물론 지금 이게 옥상처럼 보이니까 옥상이랑은 상관이 없지만 여기가 만약에 옥상이 아닐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옥상이 아닐 경우에는 이런 하늘이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두 이미지를 봤을 때 이제 이 파란색 하늘을 넣었더니 전체가 파란색들어왔는데 저는 이미지를 봤을 때 두 번째 그림이 훨씬 퀄리티가 좋은데 왜 이게 싫은지는 모르겠으나 또 빼야 할 때가 있겠죠. 지금은 밑에 이미지가 더 나아 보이는데 이건 너무 그래픽 같고요. 빼야 할 때가 있겠죠. 이 파란색 느낌을 빼야 하는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Vray 버전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Vray 버전을 이렇게 적으라고 하는 이유, 맥스를 적으라고 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맥스도 버전이 다르면 단축키나 위치가 좀 달라요. 예전에 이런 경우는 이 비지브를 끄는 것만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Vray 몇 전대 버전까지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리고 잘못된 것부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Vray를 쓰시는 분은 이게 이제 맥스 프레임 버퍼라 해서 이제 이것도 VFB라고 하는데 Vray 유저들은 이 맥스 프레임 버퍼를 쓰시면 안 돼요. 호환이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맥스 프레임 버퍼는 쓰지 말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타죠. 이런 버닝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라이트의 강도나 각도나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러면 엄청난 버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칼라 매핑에 있는 노출 보정으로 뭐 없애든지 라이트의 위치나 세기로 조정을 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여기가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1번이네요. 1번이 탄다는 얘기죠, 이게. 타게 되면. 그리고 절대 Vlay에서 가장 또 피하셔야 되는 게 흰색이라 그래서 진짜 255를 넣는 거는 가장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렌더링이 돼서 흰색이 나오게 해야 되지 여기 창에서 흰색이 나오게 해야 되지 흰색이라 그래서 여기서 흰색을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타는 것도 타는 거지만 진짜 흰색을 줬을 때 Vlay는 적게는 3배, 많게는 100배 이상 렌더링이 느려집니다. 절대 흰색이라 그래서 255의 색을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타게 나오죠. 이럴 때는 과감하게 색을 낮춰주셔도 됩니다. 여기에 이 색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렌더링에서 흰색이 안 나오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리플렉션에 왜 이런 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첫 번째. 자, 이 윗면도 지금 타고 있습니다. 윗면이 지금 요건 너무 까마니까 약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윗면도 지금 타거든요. 윗면도 고치셔야 돼요. 질문은 딴 걸 했는데 자꾸 제가 엉뚱한 거를 뭐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엉터리로 지금 하기 때문에 8번 색깔도 1번 색깔 카피해서 8번에다가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버닝 부분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더 하얗게 해야 되겠으면 어차피 리터치를 해야 되거든요. 리터치를 해야 되니까 더 하얗게 하기를 원하면 계속 렌더링이 오래 걸린다면 계속 렌더링 하지 말고 포토샵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터치를 한다고 생각하고 최종 밝기가 10이라면 렌더링에선 8이나 9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터치를 하면서 16비트 포맷이 아닐 경우에는 여기도 지금 타는데 7번 16비트 포맷이 아닐 경우에는 터치를 하면 할수록 밝아져요. 어둡게 만드는 거는 그림의 퀄리티 차이가 크게 없는데 밝게 만드는 건 점점 이미지가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 밝기가 지금 제가 준 밝기가 맞아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되면 조금 더 조정을 계속 하면 됩니다. 자, 하얀색이면 이 정도 느낌이면 충분해요. 포토샵에서 하셔도 되고, 뭐 이거보단 조금 더 밝으셔도 되고, 심지어 지금 여기도 타고 있는데 뭐 이거 제가 씬을 다 조정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V-Ray 전용 창을 써야 된다, 무조건. 이러니까 조금 이거 죄송한 표현인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이러니까 본드 없이 자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른들이. 버릇이 없고 이러면. 이러니까 맥스든 V-Ray 등 그래픽 프로그램은 본드 없이 배우면 안 돼요. 본드 없는 책, 본드 없는 학원. 꼭 좋은 책을 하려면 뭐 원서를 전 추천하는데, 원서를 여러분들이 보기 힘들면, 왜냐하면 원서는 레퍼런스 가이드가 되게 많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내 책은 레퍼런스 가이드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원서를 보시거나 헬프 파일을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아니라면 레퍼런스 공부하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Enable Built-in Frame Buffer에 있어서 일단은 자체 V-Ray, 지금 이렇게 본드 없이 배우면요, 이 사람은 평생 V-Ray를 해도 늘지 않아요. 말도 안 되게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델링을 이 상태에서 이 V-Ray VFP를 써야 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이 타면 안 돼, 흰색을 넣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모델링 실력을 여기서 10년 동안 더 공부해서 모델링이 는다고 퀄리티가 나아지겠습니까? 매핑을 다르게 한다고 근본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실력이 해도, 그러니까 20년, 30년, 100년을 해도 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물어보니까 또 감마도 안 썼어요. 감마 공부도 해야 돼요. 감마는 무조건 쓰셔야 되는 옵션입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최종 이미지가 엄청 밝아요. 좀 조금 더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강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미지가 어울리는데, 네, 일단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V-Ray 전 버전에서는 정확하게 제가 버전까지는 기억을 못해요. 어떤 기능이 뭐 V-Ray가 버전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추가됐고 이런 것까지 못 외우고요. V-Ray 이전 버전에서는 이런 경우는 그냥 GI를 끄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에서 이제 리시브 섀도우, 제너레이트 섀도우는 꺼야 되는 거고, 이걸 V-Ray 프로퍼티스 가셔서 이 제너레이트 GI나 리시브 CI를 끄는 것만으로, 혹은 이걸 00 하고 비지블 투 GI를 끄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되는데, 이게 V-Ray 3.0 버전에서 저걸 끄면 아예 렌더링도 안 돼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 끄면 일단 색깔은 해결은 되었죠. 네, 파란색이 없어졌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문제는 얘가 렌더링에 나와야 되니까. 물론 이것도 해결을 하는 방법일 수 있죠. 왜냐하면 얘를 따로 렌더링을, 원래는 따로 렌더링을 해야 돼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뒷배경을.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뒷배경도 터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렌더 엘리먼트에서도 뒷배경이 빠지죠. 렌더 엘리먼트에서도 백그라운드를 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여기서 빼는 백그라운드는 인바이러먼트 맵에 준 경우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직접 매핑을 준 경우에는 여기서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백그라운드를 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이 경우 질문하신 경우는 이렇게 작업하는 고급 유저가 아니죠. 그래서 이 방법은 해결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V-Ray 예전 버전에서는 이걸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GI를 계산 안 하기 때문에 이 푸른 색깔, 이게 남반사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푸르딩딩한 색깔이, 나쁘게 말하면 컬러 블리딩인 거예요. 파란색이 세츄레이션이 강하니까 GI로 남반사를 계산하다 보니까 색이 번지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 번짐, 외국말로 하면 컬러 블리딩, 혹은 GI 계산이 정상인 거예요. 버그가 아니고. 자, 그래서 V-Ray 3.0 버전에서는 저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렌더링이 지금 제가 가르쳐주는 입장이니까 렌더링이 좀 오래 걸리니까 옵션을 좀 낮출게요. 네, 그럼 이제 렌더링이 좀 빨라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장 고급스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어, 오버라이드 머티리얼을 쓰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렌더링 해 놓을게요. 제가 지금 오토 세이브 해놔서 H 히스토리 가면 이렇게
전에 렌더링한 걸 좀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세팅에 가셔서 여기 오토세이브 창을 이렇게 켜놓으면요, 렌더링을 하면 히스토리에 오토세이브가 됩니다. 저는 오토세이브를 켜놓고 써요. 저기 디폴트는 안 켜져 있습니다. 세이브 버튼 눌러야 되는데 전 귀찮아서 자, 이게 그러면 전 버전이죠. 그럼 여기에 저장이 딱 됩니다. 렌더링 끝나면. 자, 그 다음에 이 하늘. 중요한 거는 또 틀린 게 뭐가 있냐면, 자, 물론 이 V레이가 가장 허접한 게 바로 그 소프트 섀도우, 그러니까 직접광에 의한 그림자가 아니고 간접광에 의한 그림자의 표현이 최악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간접광에 의해서 그림자가 날카롭게 떨어질 정도로 최고에는 렌더맨이라는 렌더러가 정말 최고였고요. 간접광으로 그림자가 이 정도 진하기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디테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멘탈레이가 좀 그나마 V레이보단 나아요. V레이가 이제 최악이에요. V레이는 간접광에 의한 그림자는 이렇게 칼 같은 게 절대 무슨 짓을 해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V레이가 그래서 이제 허접한 렌더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렌더맨 같은 거에 비교해서는 그래서 이제 V레이도 여러 가지 옵션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간접광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 V레이 라이트 머터리얼에도 네, 마치 그 매핑을 라이트처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에서 온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 30분만 아니고 3000으로 올려도 그림자는 진해지지 않아요. 3000으로 올려도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소프트 섀도우에 관련된 뭐 V레이 돔라이트도 있고 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V레이는 간접광에 의한 섀도우는 아예 바라지 말고 가장 뱃속 편한 게 앰비언트 오클루전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V레이는 앰비언트 오클루전 빼면 시체다. 네, 사실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렌더러예요. 그렇게 뛰어난 렌더러가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죠. 초창기에 이제 렌더링이 빨라서 이제 사랑을 받았던 건데, 사실은 그게 기술이 특이해서 렌더링이 빠른 게 아니었는데, V레이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V레이의 솔루션 방식 자체가 내가 딱 보는 한 단면만 계산을 하는, 그러니까 뷰에 의존하는 그런 뷰 디펜던트 방법으로 렌더링 했기 때문에 빠를 수밖에 없고, 예전에 멘탈레이나 랜덤에 같은 경우는 내가 카메라를 돌리지 않아도 카메라 뒤편에 있는 것들도 솔루션을 다 계산했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V레이가 대단한 기능이 아니냐, 카메라 뒷부분 솔루션 계산 안 한 데를 빼주니까. 하지만 사실 그거는 다 맞는 말도 아니고 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멘탈레이나 뭐 초창기 멘탈레이나 랜덤은 지금 멘탈레이는 이제 V레이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유저들이 모르고 멘탈레이 왜 이렇게 느린 게 아니고 솔루션을 다 계산하다 보니까 느려 보이는 것 뿐인데, 근데 그렇게 솔루션 다 계산하는 게 낭비냐?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특히 뭐 스틸컷 같은 경우에는 낭비일 수 있겠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그게 훨씬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V레이 같은 경우 이제 애니메이션에 플리킹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바로 그 솔루션을 매 프레임마다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부분은 솔루션을 계산 안 하는 방식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최악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경우죠. 왜냐하면 매 프레임마다 솔루션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트의 그 섀도우가 다르게 보여져서 벌벌벌 떤다든가 그런 현상이, 물론 그걸 이제 해결하는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V레이가 결론은 뛰어난 기술력이라서 렌더링이 빠른 게 아니고 솔루션 계산을 가장 적게 하니까, 적은 부분만 하니까 렌더링이 빨랐던 건데, 유저들은 그 초창기부터 와 V레이가 렌더링 엄청 빠르다 이래서 뭐 파이널 렌더나 브라질 렌더나 이런 것들이 다 버림받고 멘탈레이까지도. 그래서 V레이를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렇게 렌더러 중에서 그렇게 뭐 대단하게 훌륭한 렌더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쓰면 쓸수록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딴 쪽으로 가는데, 렌더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 소프트 섀도우가 형편없잖아요. V레이가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소프트 섀도우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소프트 섀도우가 안 보일 정도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이 필라이트에 의해서. 지금 보시면 이게 그 직접광에 의한,
여기 직접광 준 이 라이트에 의한 그림자 외에는 다른 그림자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붕 떠 보이고 그림이 가벼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소프트 섀도우를 좀 구경을 해보기 위해서 주전자 하나를 놔볼게요. 얼마나 소프트 섀도우가 어처구니 없게 들어가는지 V레이는 한번 구경이나 해보세요.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의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옵션. 자, 제가 직접광을 꺼보겠습니다. 끄면 소프트 섀도우를 가장 볼 수 있겠죠? 이러니까 퀄리티가 고수가 돼야 된다. 고수가 돼야지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러니까 넣어야 되는 거. 보시면 이게 소프트 섀도우예요. 이거 보이세요? 거의 안 들어갔죠? 예. 이게 소프트 섀도우 이게 들어간 게. 여기는 지금 막 어울렁 더울렁 막 이렇게 곰팡이처럼 들어갔고. 네, 그래서 얘 라이트의 역할에 섀도우가 이렇게 엉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 이마 못한 섀도우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겠죠. 그러면 무슨 소리야? 네가 지금 라이트 역할하는 이 오브젝트에다 8비트 포맷, 지금 이 사람이 쓴 게 JPG일 겁니다. 8비트 포맷을 썼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16비트 이상의 HDRI를 쓰란 말이야. LDRI 쓰지 말고. 맞아요. 뭐 렌더맨이니 뭐니 다른 훌륭한 소프트웨어에서도 8비트 그림으로 그림자를 생성할 때는 픽셀의 빛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얘를 HDR로 바꾸면 이게 칼 같은 그림자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네. 꿈도 꾸지 마.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HDR로 바꿔도. 똑같다는 게 너무 저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저는 똑같다는 걸 이미 뭐 한참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Vlay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고수가 되면 고수가 될수록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예, 실망하는 점이 좋은 점보다 조금 더 많아요. Vlay가 안 되는 게 좀 많아. 여기저기서. 물론 막 수십 년 전통의 렌더맨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도 있고 가격 차이도 뭐 수십 배 이상 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너무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 아이고 뭐라 했더니 다운이 됐습니다. 렌더링을 다시. 렌더링을 왜 다시 하냐면 다운이 됐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저장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HDRI로 하면 이게 현격한 차이가 나줘야 되는데 슬프게도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차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Vlay를 쓰시는 유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예, 반드시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앰비언트 오클루전 쓰시는 거.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무조건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하늘이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니? 여기 건 너무 크고 적당한 크기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렌더링이 너무 오래 걸려서. 뭐 우선 고르려니까 없네. 스카이가 여기 있군요. 왜냐면 너무 큰 거는
렌더링도 오래 걸리고. 이 정도 밝기만 할게. 이제 이 정도만 있어도 얘가 밝기 때문에, 물론 이걸 이제 디퓨즈 맵에 때릴 때는 비트맵으로 넣으면 안 되고, 그 HDRI로 넣어주면, 더 라이트 머터리얼로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V-ray 머터리얼 말고 라이트 머터리얼로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HDRI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링을 해볼게요. 지금 주전자를 했었는데 주전자를 다운된 다음에 다시 안 그렸구나. 글이나 많아요. 지금 없어요. 소프트 섀도우가. 자, 그러면 이제 이 소프트 섀도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 섀도우가 그래, 우리 V-ray도 인정한다. 해도 너무한다.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나온 옵션이 이걸 일단 꺼야 되겠죠. 이거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 켜서 뭐 진짜 뭐 30 정도면 충분히 많이 올린 거거든요. 차이가 없어요. 개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이런 말씀 안 되는데. 렌더링은 많이 오래 걸려요. 저걸 올리는 순간. 근데 뭐 나오는 게 없죠? 없어요. 아까보다 뭐 나은 게 없죠. 지금 대체 16비트의 HDRI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소프트 섀도우는 어디에 할 정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러니까 뭐 퀄리티가 묵직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무조건 써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은 지금 여기 하늘에다 줬는데 이 방법도 틀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퓨즈에다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맵으로 줄 때는 라이트 머터리얼로 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퀄리티 있게 나옵니다. 자,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V-Ray 3.0에서는 말씀드렸듯이 V-Ray Properties 이 방법은 통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 더. 또 잘못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공부를 하셔서 보시면 이거 하늘을 바꿔야 될 경우가 있으면 이게 알파 채널로 렌더링하면 이렇게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없죠. 그러니까 하늘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핑으로 줬을 때 이 3D 오브젝트를 알파 채널을 뽑으시려면요. V-Ray Properties 가셔서 이 알파 컨트리뷰션을 마이너스 1 값을 주시면 렌더링을 이제 하시면 하늘을 이제 나중에 바꾸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알파 채널로 나오거든요. 자, 소프트 섀도우 아까 그럼 여러분들이 또 반박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매핑으로 소프트 섀도우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V-Ray 돔라이트가 있어. 돔라이트로 네가 개뿔도 모르면서 뭔 소리야? 돔라이트로 해서 HDR을 주면 끝내주게 나와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겠죠. 여기에다가 HDR을 주면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이게 심지어 라이트인데도 매핑이 아니고 라이트인데도 여기다 HDR을 줘도 칼 같은 그림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렌더맨, 마야의 렌더맨을 써보신 분이라면 얼마나 렌더맨이 뭐 남의 저걸 부러워하고 있기만 한 건 그렇지만 격이 다른 렌더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이거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핑에서 V-Ray 오버라이드 모터리얼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준 매핑에서 틀린 게 너무 많아서 제가 고쳐드려 봤어요. 뭐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가 지금 제가 고쳐드린 게 한 5-6가지 되죠. 감마서부터 뭐 이거서부터. 자, V-Ray 오버라이드 머터리얼 넣으시고 기존 걸 유지해야 되니까 킵 올드 머터리얼 하신 후에 여기 지금 보시면 섀도우 머터리얼은 뭐냐면 물론 섀도우가 그지같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할 필요도 없지만 이거로 섀도우가 나오는 게 싫다고 이걸로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다가 넣으면. 근데 바꿀 필요가 없죠. 어차피 HDR을 바꿔도 그지같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반사하고 굴절이 얘 대신에 다른 걸로 반사가 되거나 굴절이 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늘이지만 난 여기는 다른 게 반사가 되고 싶다 하면 얘 대신 리프렉트
머터리얼이나 리프렉트 머터리얼, 두 개 다 넣으시면 돼요. 이 GI가 바로 이건데, 렌더링 할 때는 이 매핑 소스로 하지만 GI로 할 땐 이 솔루션으로 해라. 그러면 GI에서 바로 솔루션에서 파란색을 빼면 되겠죠. 인스턴스로 하면 안 되고 카피로 해야 되겠죠. 서로 달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매핑 소스에 여기 HDRI가 아니지만 이 JPG에다가 컬러 커렉션을 해서 세츄레이션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흑백이 되겠죠. 흑백이.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GI 계산은 이 흑백으로 하고 매핑만 얘로 넣으라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컬러 블리딩이 완벽하게 빠지겠죠. 지금 뭐 굳이 비교를 안 해도 이미 완벽하게 빠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로 좋은 점은 이렇게 완벽하게 빼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살짝 조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면 얘는 A고 얘는 B로 하면 완전히 다르죠. 파란색이 다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이고 저것도 그 라이트를 켜고 할걸. 라이트 끄고 했구나. 어찌됐든 파란색이 빠졌습니다. 얘 모르고 제가 이 라이트를 끄고 렌더링 했어요. 죄송합니다. 켜고 했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파란색에 나오는 정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다 빼진 말고 살짝만 빼서 조금 덜 들어가게. 너무 완벽하게 빼는 게 장면에 따라서는 또 어색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거 뺐는데도 밝아. 여기가 버닝 현상이 살짝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라이트가 센 것도 약간 있어요. 라이트가 지금 살짝 세고요. 아니면 라이트를 조정을 안 해줘도 되고 노출 버전으로 조정을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라이트가 지금 너무 개수도 단조롭고 여러가지 지금 문제점이 너무 많긴 하지만 일단 가장 심각한 문제부터 제가 지금 고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질은 심지어 아직까지도 밝아요.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낮춰야 돼. 그래도 흰색으로 나오고 나중에 터치해서 조금 더 밝게 하면 돼요. 178이었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으로 그리고 파란색과 조금 대비되게 하기 위해서 얘는 살짝 파란색이 그렇게 싫다면 노란색을 살짝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최종 렌더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밝아. 왜냐하면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도 교육하지만 최종 렌더링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최종 렌더링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컴포지팅을 한 터칭, 리터칭을 한 밝기가 이거가 돼야 돼. 지금 이미 3D 렌더링에서 이 정도 밝기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포토샵에서 손을 못 대요. 그냥 무조건 손을 대면. 지금 여기 보시면 다 날라가죠. 이래서 그 V-Ray는 앰비언트 오클루전으로 무조건 렌더링을 해서 합성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붕 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요거보다는 좀 어둡게 렌더링이 돼야지 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보면 저희 카페 주소 있죠. 오시면 제가 만든 강좌가 많으니까 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